네, 지금부터는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고 리포트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1월에 소개해 주셨던 DI 이 종목 리뷰하고 시작하신다고요? 네, 후공정 쪽에서 DI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DDR5 시대 개막에 따라서 동사의 이제 그 버니 테스터 장비와 그리고 검사보드 매출이 급증이 예상되고 특히 이제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만약에 SK 하이닉스 쪽에서 투자가 재개될 경우에는 그 매출 성장이 한 5배, 7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팁을 좀 드렸었고요. 최근에 DDR5 그 메모리 반도체들 고정 가격 리스트에 DDR5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DDR5 시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은 장비 쪽에서는 DI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PCB 쪽에서는 심택이 단연 수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 연두에도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종목이 현재 약간 사모펀드라든가 특정 기관 쪽에 약간 베팅이 들어온 것으로 좀 파악이 돼서 좀 장중 변동성이 제법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원래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이 아닌데 갑자기 사모펀드 쪽에서 베팅 좀 세게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좀 빠르게 끌어올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담된다 하면 정고점 부근이니까 조금 일부 좀 차익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적당한 시기에 리뷰를 또 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요즘 반도체 중소형주 쪽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리포트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지 리포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유니캐스트고요. 그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그 자율주행 시대 개막에 따른 자회사 그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기업인데 그동안은 제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의 말씀을 드렸다면은 동사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유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모르겠어요, 부장님.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유수 많은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그 반도체를 이제 그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 대리점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이를 이제 그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 토탈 그 교육 솔루션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비메모리를 반도체를 원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 기업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을 전방의 팹리스 그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과 이제 연결을 해주고 중간에 이제 그 유통 수수료를 취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은 그 A라는 뭐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뭐 B라는 그 팹리스 업체를 원할 경우에 동사가 이제 이를 연계를 주기도 하지만은 동사가 그동안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B보다는 C가 더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역자안에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이 단순한 유통 사업이 아니라 상당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때문에 이제 유니캐스트를 대체할 만한 국내 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주로 그 취급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쪽에서는 그 네트워크 관련 장비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을 하고 있고 차량 쪽에서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는 그 무선 이어폰이라든가 유무선 충전기 그리고 모바일 라우터 웨어러블 그 드론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를 또 유통을 하고 있고요. 가전 쪽에서는 TV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그 모니터 패널 탑재용 칩셋과 그리고 디지털 가전 탑재용 터치 센서 같은 경우도 동사가 다 유통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산업용 장비 쪽에서는 그 반도체 테스터 장비라든가 의료 장비 관련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도 동사가 유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처가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이러한 그 수요처들에 대비해서 관련 팹리스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동사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AI 매틱스를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분이 50.9%를 가지고 있는데 그 AI 매틱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특수 차량이 그 관련된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FMS라고 그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 FMS 업체, 그 차량 관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그 해당 그 모듈을 공급을 하고 월 수수료를 취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AI 매틱스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 전용 그 사물 인터넷 통신 솔루션 기업인 그 IoT 링크를 최근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 관제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이트레이스를 인수함으로써 그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회사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유니캐스트를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사는 이제 드림텍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고요. 지분이 33.73%이고 그 드림텍의 시가총액이 한 7,300억 정도니까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도 상당히 있고요. 최근에 드림텍의 나무가를 인수함으로써 같이 지분 참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지분이 4.9%, 나무가 시가총액은 대략 한 1,800억 정도 되고 있고 이렇게 계열사를 두 개를 두고 있고요. 또 지금 창업 투자 회사 세 곳을 투자를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자회사 II 매틱스와 계열사 그리고 투자 창투사 세 곳에 투자하는 좀 특이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동사가 이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을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유통과 솔루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유통 부분이 상당히 호조를 띠면서 작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57.6% 지금 증가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한 게 아니라 전방적인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유통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유통량 자체는 증가를 한다는 거고 또 그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70%를 차지하는데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아까 전방 수요처를 대략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수요처들을 계속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작년도에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연 수요가 올해 발생을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연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이 전방 산업의 회복과 그리고 주로 이제 5G 네트워크라든가 사물 인터넷 반도체 시장과 또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성장을 가속하고 있고요. 이제는 5G 인프라가 코로나 좀 지나게 되면은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될 것이고 또 가정용 사물 인터넷 와이파이 모듈이라든가 AI 스피커 쪽에서 시장이 커질수록 유니캐스트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기대하는 건 어쨌든 자율주행 시대 개막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한 200개, 300개 탑재되는데 일단 자율주행 3단계까지만 돼도 2,000개 이상 탑재된다, 10배 이상 탑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장 및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과 자동차 통신 모듈에 대한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산업이 성장하는 데 동사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유통량,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량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상태에서는 유니캐스트의 가격 경쟁력이 일단 가격 협상 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설명 좀 드렸었는데 전방의 수요자들과 팹뉴스 업체들을 연결해 주면서 여기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게 회사의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네. 이럼으로써 이제 다른 회사들이 팹뉴스 업체들의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변화를 동사가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추적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회사가 적정한 팹뉴스 업체를 수요자한테 공급해주는 이런 기술 경쟁력을 동사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하고 이게 매출을 증가하는데 고정비성의 판관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지금 올라가는 구조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계열사에 대한 또 말씀드렸는데 드림텍의 지금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7천억에 넘어갔고 지분도 33.73% 있어서 현재 이제 드림텍의 지분 가치가 2,400억 정도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고요. 나무가 같은 경우도 한 지분 4.9% 있는데 나무가도 최근에 이제 카메라 관련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자회사 AI 매틱스에 대한 성장세를 말씀 좀 드렸는데요. 동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랑 ADAS 그리고 FMS 차량 관제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제 개발하고 공급을 하는데 지난 3년간 한 300억 정도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2월달에 북미 주요 기업 FMS 솔루션 업체인 PUI 포지셔널 유니버설이라는 기업에 이제 통신 모듈을 공급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FMS 모듈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페덱스를 비롯해서 대략 50만 대의 차량을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동사가 납품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 좀 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헤맸던 이제 AI 매트릭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에 따라서 신규 고객이 많이 확보하게 되게 되면은 매출 성장이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올해 3월달에 그 AI 영상 관제 플랫폼 AID를 이제 런칭을 이제 그 예정인데 현재는 이제 그 테스트 기술 검증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AI 영상 관제라든가 안전운전, 그 경제운전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건데 주로 쓰는 게 이제 물류업체라든가 뭐 그 카쉐어링 업체 아니면 그 법인 택시라든가 버스죠 뭐 이런 업체들의 그 차량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온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잘 안 빠져요 이 종목이 치고서 그래서 오늘인데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눌림목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거 갖고 왔고 동사가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그 영상을 찍게 되면 이게 클라우드로 정성되는 건데 이거를 다 인공지능으로 판독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부터 그래도 주가가 최근까지 좀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부장님께서 적정하다라고 보는 주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동사가 연평균 한 7.8%의 그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서 일단 올해 매출 성장을 제가 한 16% 정도를 좀 잡아서 매출액은 한 7천억 정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제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을 보면 4.2에서 한 5.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그 AI 매트릭스가 흑자 전환 된다는 것을 가정해 4.7%로 4.2% 평균보다 올려서 영업이익 올해 330억 전망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제 5월달까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17,000원까지 SK증권에 나온 게 있었는데 대체로 2023년도 매출 추정 증가율 한 12%를 잡아서 저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7,8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AI 매트릭스가 흑자 전환이 본격화되고 그 이제 매출 성장세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매출 그 영업이익률 7%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은 548억 정도 봐서 이제 적정 주가를 따질 때 유니캐스트의 영업 가치와 그리고 자회 그 계열회사의 지분 가치를 같이 보통 잡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330억에 영업이익 배에서 10배 적용해서 유니캐스트의 본업 가치를 3,300억 그 시가총액 잡고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 가치가 2,400억 정도 되는데 보통 증권사 리포트는 30% 지분율 할인을 하지만 저는 50%를 해서 1,200억을 하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은 4,500억이고요. 목표 주가는 여기에 따라서 16,000원 1차 잡고요. 내년도가 제 예상대로 만약에 548억 정도 나온다 하면은 그 드림텍의 현재 가치를 그냥 그대로 현재 가치를 그대로 잡았을 때는 시가총액이 6,600억까지 적정 가치가 나와서 이때는 24,000원 목표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24,000원 되겠고요. 오늘 시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 시가 이하로 잡아보시고요. 12,000원 이하로 추가 눌림 나오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이분할 매수 의견 드리겠고 손절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 씨 매수 기회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 주가 16,000원, 2차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유니캐스트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